그 가운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여선호 행정관님 당내에서 한전 위원장에게 얼씬도 대지 마라 우주미화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원희룡 전 장관과 한전 위원장이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제 오후죠. 강남구 도곡동 딤섬집. 그제 오후 시점 정확하게 정정합니다. 한전 위원장 자택 인근 딤섬집에서 한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만났다. 총선 지원 유세 감사 의미로 원 전 장관이 만남을 제안했는데 명분은 총선에 지원 유세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거지만 시점은 저게 아닐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묘한 시점, 묘한 시점, 이런 시점 어떤 얘기 나눴을까? 전당대회 관련 대화는 당연히 나눴을 것 같고 어쩌면 검찰 인사를 앞두고 뭔가 흉흉한 이야기들에 대한 의논을 했을지도 모를 일. 이 만남이 묘하다 이겁니다. 여선홍 행정관님 일단은 홍준표 당내에서 윤상현 이런 분들은 한동훈 오지 마 이렇게 견제하는 분인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다른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 인사할 때요, 비서실장 이야기도 나오고 총리 인선도 관련해서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 두 분님께서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경쟁자는 배제시키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원희룡 장관이 이제 용산한테 약간 섭섭한 마음이 조금 들 것 같아요. 그 주장에 따르면 원희룡 전 장관도 배제된 카드. 그렇죠. 그리고 또 원희룡 장관은 비서실장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그 국토부 장관까지 했는데 정무수석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 대한 섭섭함이 굉장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처지가 약간 비슷해지고 있다. 동병상련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용산과 뭔가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분위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속셈은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전당대회 의사도 좀 궁금하기도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에 이제 만남이 추진됐을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조건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지금 우유부단한 정치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되는 게 마이너스도 많을 건데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분위기에서 쉽지가 않으니까 본인이 분명히 잃을 것도 많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이거를 포기한다고 하면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팬덤, 지지층들 다 떠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호랑이에 이렇게 탔다. 그래서 출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가운데서 원희룡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과 어떤 처지를 같이 하는 어떤 동병상련의 느낌으로 만났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약간 교통 정리도 한번 의사도 물어보고 싶고. 예. 나가니? 네. 안 나가니? 예, 그런 것도 도와줄 수 있니? 우리가 같은 처지 아니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의기투합. 그렇죠. 여선홍 전 행정관 분석이 오늘 흥미롭습니다. 총선 당시 이 두 사람 일종의 케미스트리라고 할까요? 쿵짝이라고 할까요? 남달랐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나 이거 닭똥집이요? 똥집.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지금. 2만 원어치. 야 이게. 아니 난 이거 좋아해? 어이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뭐 사신 거예요? 사진 부위 사셨어요. 사실 김병민 최고님, 브로맨스라는 말도 있는데 원희룡 이천수보다 원희룡 한동훈 사이가 좀 남달랐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정치권에서, 여권에서. 원래 국무위원으로 있을 때도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를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 다른 국무위원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관계가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 누가 봐도 비춰지잖아요.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 그렇죠. 먹여주는 것도 자기가 자기 거 먹으면 되는데 둘이 먹여주잖아요.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두 정치인의 공통된 핵심 포인트 교집합.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른바 차출이 됩니다. 예. 그리고 총선 출마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출마하겠다고 가장 먼저 자기 희생을 선택해요. 원희룡 장관은 인천 계양이라고 하는 험지에
당선될 가능성이 사실은 희박한 곳에 나가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누군가가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기 희생을 보였습니다. 근데 선거 끝나고 나서 자기 희생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높은 존중 이런 게 지금 이 당에 남아 있습니까? 어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희생했던 정치인은 저 멀리 지구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게 이 야박한 국민의힘 정치판의 현실 아닙니까? 이거 돌직구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한동훈 위원장처럼 진짜 이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보수의 가치를 든든하게 지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이 두 사람의 교집합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갖고 왔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당이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대통령실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사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막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일들은 입도 뻥끗 못하고 조국 전 장관이 갖고 있던 과거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상황들을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통탄하는 심정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냅니다. 아마 원희룡 장관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표시 플러스 지금 있는 현재의 심각한 국면에 대한 토로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이런 얘기 나왔을까요? 한 전 위원장에게 원희룡 그 전 장관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검사 기수도 한참 선배고 정치인 경력 선배니까 한 위원장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겁니까? 나오실 겁니까? 안 나오실 겁니까? 당연히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전 위원장이 고민하다가 뭔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상의하고 도와달라라는 얘기도 나왔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얘기 오고 갔을까요? 저는 대놓고 전당대회 출마하냐 안 하냐에 대한 얘기보다도 당이 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갔다가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 그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 그럼 바로 총선인데 정말 국민께 희망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위기감들의 공감대를 이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다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당의 중진, 원로, 당을 대표했던 인사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깊게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대놓고 출마하냐 안 하냐 이른바 이제 의사타진 이런 방식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하고 저 두 사람의 모습이 만났던 사진은 없습니다만 만났다는 사실을 두고 이거 잘못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국민의힘이 건강하게 많은 분위기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흐름들이 저는 대세론으로 굳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 이후에 여권의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대통령실 포함해서 여론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지금 수습해야 된다.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어떤 당의 미래, 보수 지형 전체에 대한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을 교감했을 것이다. 추정해 봅니다. 백허그도 했었잖아요 그때. 네. 원래 친합니까 두 분? 한동훈 위원장이 잘 안 와요. 유세 때 보면 일단 저 멀리서 다가와서 같이 잡으면 손을 잡고 허그하는. 네. 광진에서도 그랬어요? 스킨십이 좋습니다. 광진에서도 그랬어요? 그럼요. 몇 번은 안았죠. 그렇군요. 원래 안 된다 저건. 그런데 친밀감의 표시기도 하겠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전 위원장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당 안팎에서 이 주요 주자들이 한 전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원희룡 전 장관처럼 이렇게 좋게 바라보는 것만은 아니다. 오 시장,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 2조 심판론, 운동권 심판론로 해서 심판원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한동훈 책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질타를 했습니다. 등판 시기에 대해서 묻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라는 답변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향후 이른바 여권에서의 어떤 대권 자리를 두고 한 전 위원장과 경쟁을 해야 할 인물,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 홍 시장, 오 시장 모두 다 좋게 말하진 않네요. 뭐 좋게 말할 수가 없죠. 지난번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실패했으면 실패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홍 시장은 지적 자체가 너무나 이제 막무가내로 막말을 쓰면서 뭐 사냥개네 뭐네 뭐 지구를 떠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귀에는 안 들어오지만 뭐 2주 심판론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떤 프레임에 있어서 졌다. 이것은 뭐 저는 참고해서 들을 말이고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계속 한다면 저건 굉장히 쓴소리지만 뭐 들어야 하는 소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도
어차피 다음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이지 않습니까? 뭐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지금 뭐 사면 초과죠. 뭐 대통령실과도 좋지도 않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 더군다나 비윤까지 가세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어떠한 전체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지만 결국 민심이랄지 당심에서는 굉장히 우월적인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번 총선 끝나고 또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아직도 이제 총선에 대한 그러한 반성, 사과 이런 것을 뭐가 뭔지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보수가 거의 자멸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큰 파일을 놓고 정치 리더 2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놓고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실이 자꾸 민심에 동떨어지는 행동을 하면서 대통령의 어떠한 파이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검찰 인사에서도 오히려 대통령의 어떤 파이를 굉장히 좁게 하는 그러한 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원희룡 전 장관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물론 거기에 전대 얘기 다 포함이 됐을 거예요. 현재 희망이 보이지 않는 보수, 국민의힘 이걸 어떻게 끌어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을 나눴을 걸로 보이고 현재 어떤 대통령실이랄지 윤 대통령에 대한 의견도 서로 많이 주고받았을 것이고 많이 공통된 의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당내에서 설왕설래 갑론을막 이야기 다양합니다. 들어보시죠. 지지율이 깡패다. 저는 이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전당대회 흥행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출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정치 문법에는 맞지는 않죠. 다시 또 출마하는 것이. 네. 그렇지만 또 그걸 또 해내는다면 또 대권 주자로 또 우뚝 솟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치라는 건요, 예.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과 정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솔직하게. 아, 예. 검찰총장 하시다가 갑자기 대통령 되셨습니다. 예. 지난 2년간 국정운영 어떻게 보셨나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정치와 권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본인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지. 네. 아니 전당대회 한두 달 늦어진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일종 의원이 전당대회는 7월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7말 8초 얘기도 황우여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왔었는데 7월 함께 보시죠. 행정적으로 꼭 거쳐야 할 일들을 역산해보면 6월은 불가능, 7월이 유력하지 않을까. 홍준표 시장은 선수들 모아두고 한 달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지만 6월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7월 이후로 전당대회는 치러진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면 8월이든 7월이든 한 전 위원장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고요.